안녕하세요. 뻔뻔한목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환율이 1472원을 찍었습니다. 최고는 1475원까지 뚫었는데 드디어 이제 1470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그냥 1500원 선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여러 가지 불안한 측면도 있지만 이제 요 1480 정도를 터치하고 하락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 왜 그러냐? 지금 미 임시예산은 하원을 통과를 했습니다. 미국이 지금 셧다운 때문에 43일 동안 정부가 완전히 행정기능 마비되고 꽁꽁 묶여 있죠. 이제 해제가 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환율이 좀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 환율 부분이 조금 낮춰질 가능성 높고 지금 달러 인덱스 자체가 100 미만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뭐 유례 없이 그리고 뜬금없이 환율 자체가 계속적으로 펌프질이 가동이 됐었는데 달러 인덱스 자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달러 가치를 좀 끌어내릴 수밖에 없는 이 무게 중심이 좀 낮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이 9월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셧다운과 함께 미국 시장의 이 훈풍들이 고스란히 달러 시장 쪽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금 트럼프는 달러 가치 자체를 좀 확실하게 낮추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천정부지로 달러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미국 자체 입장에서도 수출 경쟁력이 많이 약화될 수 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를 억지로 지금 많이 눌러놓은 상황인데 한국이 유독 이렇게 달러가 가치 폭등에 준하는 그런 어떤 원화 가치를 내리 누르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건데 지금 1480원 정도까지 이르게 된다면 이제 환해지 환변동 위험 회피나 당국의 미세 조정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환율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일시적인 거주자 해외 투자에 따른 수요 확대가 굉장히 많이 이제 몰렸었기 때문에 서학개미들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미국 주식을 사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요거 분명히 환율 부분에 엄청난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고 지금 서학개미들이 역대급 수요로 지금 미장으로 지금 밀려드는 그런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쪽으로 빠져나가는 어떤 자본의 어떤 속도가 계속적으로 지금 커져가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코스피가 5천과 6천까지 오른다라는 전망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유턴을 하게 된다면 상당히 금융시장도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해외 주식 투자 유출입에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는 환율, 그래프 보면 딱 붙어 있죠. 거주자 해외 주식 순투자 요 지표와 달러 이 궤적과 굉장히 많이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서학개미들이 사들이는 이 주식 종목들이 굉장히 공격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스피는 지금 계속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4100선을 거의 아주 확실하게 스탯을 쌓아 나가고 있고 개인들이 오히려 이런 환율 부담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주식 종목을 사들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5천선을 충분히 찍을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는 총재가 지금 이 금리 방향을 좀 완전히 틀어버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앞으로의 데이터에 금리의 방향성이 정해지겠는데 이거 동결이나 인하 쪽으로 생각하지 마라. 오히려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도 비쳤어요. 그래서 급고체가 거의 2.9% 돌파하는 그런 양상도 보였었고 지금 제일 문제가 집값입니다. 집값. 금리 인하를 그냥 무작정 풀악살 받고 경기 부양하기 위해서 단행한다면 집값을 당연히 자극할 수밖에 없죠. 지금 겨우겨우 지금 촘촘하게 쳐놓은 그물망 같은 이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어느 정도 집값 자체가 보합세에서 하락세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이거 금리 인하 버튼 딱 눌러버리면 다시 그냥 치솟아 오를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 그래서 부동산 대책 효과를 촘촘히 좀 점검할 것을 좀 주문하고 있고요. 서울 집값 상승세가 좀 뭔가 하향 안정화되는 데이터가 나와야지만 이게 금리 동결이나 금리 인하 쪽으로 갈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이게 계속적으로 변동성을 확대해 나간다면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열어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원흉은 천정부지로 올라간 집값입니다. 집값. 그러니까 근거 없는 자산, 결국 부채로 다 때려박은 그 자산들이 오르고 올라서
지금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얼마나 투명하게 기업 가치가 평가받고 그리고 그 가치 속에서 빛의 속도로 자금들이 움직입니까? 그런 어떤 좀 일련의 이 절차를 통해서 가치가 정해졌는데 부동산 시장은 그냥 묻지마지 않습니다. 묻지마. 그냥 뭐 현금 가져와가 때려박고 자기들끼리 으쌰으쌰해서 올리는 그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비정상적 시장이 좀 정상화될 수 있는 그런 수순으로 갈 때 뭔가 부동산 시장이 확실하게 움직여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금 20억을 그냥 때려박는 반포와 분당, 청약 열기. 지금 레미안 트리니원이 평균 238대 1을 찍었습니다. 특공 일반 합쳐서 한 7만 정도가 모였다고 하는데, 야, 이거 현금 25억을 그냥 생짜로 때려 박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마만큼 현금을 모은 사람들이 많다?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플러스 알파. 그냥 묻지마 청약. 무조건 나는 직진이다. 라는 어떤 의미에서 내가 20억 넣고 30억 먹을 수 있다라는 그 기대 심리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청약을 하고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게 청약이 실수요자들이 그리고 무주택자들이 좀 허들이 낮아진 상태에서 내 집 마련이라는 어떤 주거 형태로 진입하는 구간이 아니라 이거 완전히 돈 놓고 돈 먹기입니다. 이거 완전 투기판이죠. 더샵 분당 TL1 역시도 청남 거주자가 50대 1. 여기가 26억 아닙니까? 주변 시세도 26억. 쌤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6억 찍고 2배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거 2배로 올라버리면 성남도 분당도 50억이 되는데 이런 걸 기대하고 지금 이 수요들이 몰리는 겁니까? 말도 안 되죠. 그만큼 지금 한국 부동산 자체는 그 기저의 심리라는 게 시장을 끌고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한 어떤 통계나 가치 평가나 또 여러 가지 어떤 이 경제 기저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이게 시장 자체가 움직여야 되는데 무적점 못 먹어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어떤 심리가 이렇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환율 자체가 흔들흔들거리면 집값 엄청난 하방 압력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실질 구매력 약화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환율로 올라버리면 소비자 물가지수 오르죠. 당연히 투자 위축 그리고 소비 위축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가 지금 제일 높은데 누가 선뜻 이 높은 가격에 집을 살 수 있겠냐고. 그리고 금리 낮춰버리면 환율이 더 튈 가능성도 있고 자본 유출 커지고 있어요. 지금 서학개미들이 뭐 거의 뭐 공격적으로 미국 쪽으로 돈을 빼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대출 규제 때문에 자금 경색 물려 있고 전세 대출도 지금 힘든 상황 속에 있는데 이렇게 반대로 자본 유출이 커지게 되면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 위축될 수가 있죠. 그리고 환율 물가 불안 심화가 되면 매수 심리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원화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면 똑같이 부동산이 같이 하락했던 가장 대표적인 예가 1997년 외환위기였대죠. 그때 당시에 원화가 200% 이상 절하되면서 부동산도 뭐 같이 딸려 내려가는 엄청난 폭락 양상을 보여줬었습니다. 지금 부동산 동서남북 어디에도 호재 하나 발견할 수 없습니다. 전방위적인 규제가 계속적으로 지금 가해지고 있고 그리고 자금 역시도 굉장한 어떤 이 규제에 놓여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돈이 흐르지 않는 시장은 실질적인 어떤 성장세가 딱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가장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은 강남구, 그러니까 강남 상구의 지금 시세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남구 아파트 22억에서 15억으로 떨어졌습니다. 7억 3천, 31% 정도 하락하는 굉장히 좀 하락폭이 큰 양상으로 가고 있고요. 서초구도 방배시티가 40억에서 무려 13억까지 떨어졌어요. 26억 6천, 66% 하락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고 송파 역시도 우성 1, 2, 3차가 29억에서 17억, 11억 5천, 39%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의미가 크다. 강남, 서초, 송파, 강남 상구를 아우르고 있는 대표적인 어떤 단지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집값 오른다는 여러 가지 기저의 심리들이 규제에도 불구하고 규제 뚫고 넘어가서 집값은 고점을 찍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뒤엎는 그런 실거래가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지금 환율 부분에 있어서의 불안정성, 금융시장의 변화, 여러 가지 지금 부동산에서 돈 빠지는 소리들이 들리기 때문에 강남, 서초, 송파의 이 하락세는 굉장히 의미가 큰 그런 어떤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뭐 억지로 뭐 반포 분당에서 이렇게 26억, 27억 하는 신축 아파트 잡을 이유가 없죠. 어차피 구축은 저점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 포인트를 잡는 싸움인데 가만히 지켜보시면서
그때그때 나오는 어떤 이 기회들을 좀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번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발표한 이 성남 신촌, 여기 강남하고 1분 거리입니다. 그냥 뛰어가면 30초밖에 안 걸려요. 서울 세곡지구하고 이제 딱 붙어 있죠. 엄청나게 가까운 거리고, 이거 개울이라고 할까? 강이라고 할까? 개울이라고 하죠. 개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세곡천입니다. 세곡천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요걸 사이로 두고 이제 강남과 성남이 나눠지는 그런 아주 요지에 자리 잡은 그런 곳인데, 여기서 100세대 넘게 분양을 하게 됩니다. 통합 공공임대인데, 공공임대는 특별히 뭐 경기도 외곽이나 뭐 지방은 좀 그쪽에 맞는 수요라면 굉장히 좋겠지만, 강남 쪽은 나오기가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이거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5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데, 일단 이 임대 아파트가 강남 쪽 이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껍데기가 이렇고요. 단지 배치도 아주 뭐 참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중위소득 기준으로 좀 잘 따져 보셔야 되고, 1구간, 2구간 쭉 나눠져 있죠. 이거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신청 가능한 중위소득 150% 이하입니다. 그리고 소득 자산 기준 적용을 받겠고요. 일단 소득 자산 기준을 모두 충족을 해야 되는데, 중위소득 150% 이하, 그리고 3인 가족 월 750만원, 4인 가구는 910만원 정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소득 기준이. 옛날에는 아예 그냥 명함도 못 내밀었습니다. 거의 뭐 한 300만원 정도, 400만원 정도였기 때문에 허들이 너무 높았어. 그래서 통합공공임대는 아예 그냥 뭐 접근조차 못했습니다. 근데 3인 가족 기준 750, 4인 가족 910만원 정도. 그러니까 무주택자라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허들, 그 키높이가 굉장히 많이 낮아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노른자기 때문에 꼭 이 무주택자라면 들어가시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30년간 거주할 수가 있어요. 아니 30년간 거주하면 이거 그냥 눌러 살아도 되겠네. 강남인데 완전히. 총 자산가액, 자동차 가액 있다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일단 총 자산 기준은 2명 이상이 될 때는 4억 500만 원. 이것도 많이 완화가 됐죠. 옛날에는 3억 이하로 알짜리 없이 끊었는데, 빵명 기준이 3억 3,700만 원 이하였습니다. 자동차 가액은 4, 5천 정도로 또 대폭 완화가 됐죠. 그러니까 지금 임대 아파트가 뭐 굉장히 옛날에는 터부시가 됐는데, 이 강남 쪽에 나오는 거는 입지 자체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여기는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평형도 굉장히 좋아. 그러니까 1인 세대를 위한 26A 제곱에서부터 4인가까지 살 수 있는 30평대까지 나옵니다. 아니 임대 아파트가 30평대까지 나오면 이거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물량도 많아. 24가구 그리고 29가구. 26A, 76B가 제일 많네요.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쭉 열거가 되어 있고, 20평대도 있어요. 54A. 굉장히 이 전체적인 어떤 평형수가 마음에 들 만큼 다양하다. 그리고 이 소득 구간별 임대 조건을 보시면 26A 같은 경우는 뭐 9만원, 한 달에 9만원 밖에 안 냅니다. 보증금도 뭐 어느 정도 좀 자기가 조정을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37A 역시도 12만원. 그죠? 그리고 20평대라고 할 수 있는 54A 역시 한 19만원 정도 내네요. 76A 같은 경우는 21만원. 대신 보증금이 1억 2천 정도 됩니다. 1억 2천이면 뭐 거저죠. 주변에 이 전세가 한 8, 9억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 30년 살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뭐 그냥 장땡이죠, 장땡. 거저입니다, 거저.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무주택자라면 기회이기 때문에 잡으셔야 돼. 평면도 봐도 기가 막힙니다. 20평대 굉장히 좋죠. 방 두 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5사에 좀 더 확대를 해서 보면 침실, 거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76AB 보시면 거의 뭐 판상형. 요새 뭐 민간 아파트에서 내놓는 거의 평면하고 비슷합니다. 임대 아파트라도. 그리고 강남하고 딱 붙어 있잖아. 그냥 뛰어가면 30초라니까. 76B 역시도 탑상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런 데는 놓치지 마셔야 돼요. 내가 한 1, 2억 정도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뭔가 비축을 해뒀다면 충분히 지금 보증금 조정을 통해서 1억 내면 한 달에 임대료가 20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 서울 임대료, 월 임대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100만 원 넘어가는 곳이 뭐 허다합니다. 2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리고 30년 살 수 있고, 뭐 집주인 눈치 볼 이유도 없고, 뭐 또 상한선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대료가 그렇게 급격하게 상승하지 못해요. 공공임대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강남권에서. 이 정도 조건이면 놓치지 말아야죠. 무주택자라면. 그래서 11월 12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접수를 받아요. 웬만한 분들은 접수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공고를 마무리를 하고 월요일부터 접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런 데는 무주택자라면 놓치지 말아야지. 그죠? 요런 틈새는 좀 잘 살펴보시면서 또 구축 아파트인지 내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낮춰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만의 기준을 딱 가지고 집값이 움직일 때 그때 딱 진입 시기를 잡아놓고 또 도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금융시장이 대지형도 변화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좀 민감하게 움직이신다면 충분한 기회가 여러분들 앞에 찾아오게 될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오늘 환율이 여러 가지로 참 뭐 비상한 어떤 수익까지 올라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요 1480원대 터치하고 조정이 분명히 이루어질 가능성 높고요. 오늘 셧다운 해제라는 또 소식도 들어오고 있고 위장이 조금 더 훈풍이 또 가속화될 가능성 높죠. 이렇게 되면 또 코스피도 지금 약간의 엄청난 오름세에서 숨죽인 그런 어떤 보합세를 유지해 가고 있는데 같이 또 동조해서 상승세로 올라갈 수 있는 또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마련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 강남 통합공공임대 요거 정말 노른자입니다. 요거 무주택자라면 놓치면 바보입니다. 잘 지켜보셨다가 이모저모 자격 조건 좀 챙기셔서 한번 도전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뻔뻔한 목표빵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